색상은 바꾼 정도인데 개성 넘치는 나만의 앱을 만들 수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3차 시는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팀별로 앱을 기획할 수 있게끔 앱 개발 사례, 앱 기획 절차를 설명하고 아이디어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스토리보드 작성 예시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짧은 시간 동안 캠프가 진행되다 보니 스위프트 기초에 대한 문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앱을 구현할 수 있고 전화에 눌리네요. 구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넘버스 앱을 안내를 해서 학생들이 본인들이 개발하고 완성한 앱을 넘버스에 기록하고 나중에 이를 통해서 발표하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화면이 계속 안 넘어가는. 아니요, 지금 아이패드로 미러링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띄운 화면이랑 얘랑 달라서. 제가 한번 미러링을 끊었다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스위프트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했고요. 공용 넘버스를 이제 안내를 하고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넘버스를 활용을 해서 본인의 앱 기획 및 개발 과정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학생들이 본인들이 구상한 앱을 아이패드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수 사례 3팀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리어 프리 앱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기획했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경로를 읽어주는 기능, 산책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앱을 기획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토리보드도 각각의 탭에 맞춰서 그 표현을 잘 해주었고요. 실제로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날씨를 표현해주는 이모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와 같이 앱을 개발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누적 기록해서 안내를 하고 마지막에는 본인들이 완성한 앱의 시연 영상을 화면 녹화를 통해 넣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팀은 스카이라인 앱 팀입니다. 이 친구들은 새 학생의 희망 진로와 관련된 비행기 여행을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앱을 만들었는데요. 보면 스토리보드를 굉장히 이쁘게 잘 작성해 주어서 발표 시 학생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물론 구현 또한 굉장히 잘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의 날씨라던가 공항에서 어떤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지 그리고 택시를 호출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탭을 기획을 했습니다. 마지막 팀은요, 이제 유저들이 음악을 쉽고 빠르게 들을 수 있는 음악 추천 앱을 기획을 했는데요. 앞서 본 이제 스토리보드들에 비해서는 다소 빈약하고 귀여운 스토리보드지만 이 화면이 그대로 구현되는 반전 매력을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이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음악이 재생되도록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비슷한 노래가 이제 목록으로 나오는 느낌. 그리고 내가 검색하고 싶은 노래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검색 창까지 구현을 해서 이제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팀별로 직접 앱을 소개하고 시연을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로 캠프를 마무리했는데요. 학생들의 참여 소감을 보면 앱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어서 끈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 앱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진짜 개발자 같다 라고 얘기해줘서 뿌듯했다. 그리고 배우는 과정이 쉽고 재미있고 나중에 방학 때 한번 제대로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 등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한 수업의 장점을 설명해 드리면요. 첫 번째,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눈으로 바로 결과물이 보이고 오류가 나면 실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앱을 완성하고자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하고 모르는 친구한테까지 가서 질문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높은 흥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의 경우 평소 프로그래밍 수업 때는 다소 소극적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수업이 끝난 뒤에는 질문도 하러 오고 수업 시간에 정말 변화된 학습 태도를 보여줘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는 기초 앱뿐만 아니라 실제 앱 수준까지로 연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에 넘버스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멋진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며 학생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앱 개발 수업 어떠셨나요? 실제 앱을 완벽하게 개발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렇게 단기간에도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응용이 쉽기 때문에 텍스트 코딩을 배우지 않은 다른 이제 초, 중 등 학교 급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수업 진행의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아이패드를 활용한 다른 수업 사례를 체험해 보고 싶으시다면 3부 때 201호 애플 장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학의 이정 선생님의 수업이었고요. 넘버스의 기록을 하면서 아이패드 미러링을 발표해 주셨고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 다음에 또 어떻게 앱을 기획하고 구현할지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사무고 김송희 선생님께서 AI 투표와 학습 대시보드의 도움을 받아 한 명도 놓치지 않는 프로그래밍 수업이라는 주제로 크롬을 활용한 교과 수업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무고 김송희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고등학교 교사 김송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AI 튜터와 학습 대시보드라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한 명도 놓치지 않는 프로그래밍 수업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학교를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는 고등학교지만 2022학년도 혁신고등학교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1인 1 디바이스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과와 모든 학급의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함께 구성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학생들이 이렇게 핸드폰 없이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구글 챗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인 1 디바이스를 시도한 지 올해로 3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더라고요. 오전에 아까 1부에서 잠깐 들으셨겠지만 과연 이 디바이스를 쓰는 것이 학업에 도움이 될까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학교 교내 자체 연구를 해봤고요. 학생들이 좋은 디바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과연 학교에서 나눠준 기기를 사용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85%에 너무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누어준 크롬북을
실제 수업 활용에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과연 이것이 학업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됐을지는 정보교과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오늘 저희가 모인 목적이기도 할 텐데요. 도대체 왜 학교에서 디바이스가 필요할까요? 먼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정보교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설문을 받아왔습니다. 과연 프로그래밍을 한 경험이 어떤지. 왼쪽에 있는 것은 중학교 때 배운 블록 프로그래밍,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텍스트 프로그래밍입니다. 엄청나게 반전된 것이 보이시죠? 문제는 지금 텍스트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성취도가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90%에 달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오기 전까지 파이썬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에 달하는 친구들은 파이썬을 가지고 실제 웹 개발, 게임 개발 등등을 취미로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집 보이시나요? 중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습 격차가 큰 교과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과목에서 학습 격차가 어마어마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위권의 수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바로 해결해 주는 지점이 바로 디바이스였습니다. 기존의 교실 환경의 한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보교과 입장에서 섰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다른 교과 선생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동일한 컨텐츠는 흥미를 떨어뜨리고요. 대규모의 환경, 지금처럼 강사 1명, 그리고 앉아 계시는 분이 여러분의 환경에서는 개개인 학습 진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동일한 서책형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작성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속도로 그리고 각기 다른 진도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배제되는데요. 이러한 학습 관리 플랫폼은 비단 정보교과뿐만이 아닌 앞으로의 미래 교육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에서의 개별화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가능하게 한 도구라고 여겨지는데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번이 현재 2개의 프로그래밍 플랫폼을 쓰고 있고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맨 하단에 보이시는 실시간 학습자 대시보드와 AI 튜터가 바로 그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전에 학습 자료가 이미 다 탑재되어 있고요.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현황이 실시간으로 대시보드에 표시됩니다. 혹시나 질문할 점이 있다면 우측에 보이시는 AI 튜터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제가 1학년 2반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실시간으로 언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교사는 확인을 하고요. 학생들의 학습 현황이 이렇게 실시간 대시보드로 성취도와 함께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또 다른 대시보드인데요. 제가 20개의 문항을 배부했을 때 위에 보이는 다 맞춘 학생들과 순서대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보이기 때문에 성취도를 확인하고 우수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즉 아직까지 학습 진도를 따라하지 못한 학생들을 멘토링, 즉 1대1 튜터 시스템을 통해서 또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업 중에 실시간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구현이 될까요? 보시는 화면은 지금 한 명의 튜터가 2명의 튜티에게 또래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기말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거둬봤을 때요. 특히 이 1대1 멘토링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래 친구한테 눈높이를 맞추어서 배우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요. 지금 보시는 대시보드에 보시자면 시간을 많이 들여서 결국 문제를 해결한 학생, 단시간에 해결한 학생, 그리고 그러지 못한 학생이 한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손쉽게 학생들을 매칭을 시켜서 이런 튜터링 시스템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특히 성취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노력해서 결국 멘토가 되었을 때 성취를 맛본 학생들이 정말 그것에 대해 만족감을 크게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또래 학습은 수업의 변화를 이렇게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의 교실 환경의 경우에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혼자가 편한 친구들은 개인 학습, 그리고 짝학습, 모든 학습이 한 교실 안에서 동시에 가능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플랫폼 기반 수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은 자신의 실시간 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소감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저는 두 번째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초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과외 다로 좋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흔히 과외라는 것은 1대1 맞춤 학습, 다대일 학습에서 수도되지 않는 것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학생이 마치 내가 과외를 받는다라고 여길 정도로 개별화된 학습 환경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에 많이 대두된 개념이죠. AI 튜터가 과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걸 투입하기 전까지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정적일까를 잘 생각해 봤더니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아마 연배가 30대 이상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시나요?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30대 이상일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이 친구한테 무조건 물어봤어도 사실은 얘를 사라지게 하는 게 급했지 이 친구 도움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식이 있다 보니까 과연 AI 튜터가 도움이 될까? 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과연 기술로 어떻게 수용하려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충격받았던 것은 각각 90%에 달하는 만족도가 나왔는데요. 유용하다, 용이하다, 앞으로도 쓸 거다, 실제 학습에 활용할 거다 라는 답변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특히 생성형 AI 도입과 더불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튜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고요. 특별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은 선생님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기, 때로는 눈치 보일 수가 있고 혹은 내가 전체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일부만 알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 보여드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에 맞추어서 수준 맞춰서 알려주는 이러한 만족도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고요. 제가 140건의 응답을 얻었지만 일일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 오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AI 튜터와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아까 첫 번째 재현고등학교 선생님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도 실제로 일상생활의 문제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험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 문법을 프로그래밍 플랫폼과 튜터를 통해서 배운 이후에 학생들은 직접 일상생활의 문제를 선정해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시도하고 있고요. 1학기 때는 개인별로 그리고 2학기 때는 그룹별로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의 소감을 소개해드리면서 짧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1인의 디바이스와 함께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기술의 진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보에 의해서 저도 사실 정보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 변화가 상당히 벅차거든요. 지금 여기에 제가 보니까 학생도 계신 것 같고 학부모님도 계신 것 같고 저희 교사 또 기업 관계자가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 주체가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기술이 함께 더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은 한국산업고의 김송희 선생님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이 계실까요? 아니면 앞에 발표했던 거나 앞에 발표가 총 2번 있었죠. 하나는 안드로이드라고 했지만 실제 이제 본인이 학교에서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전투했던 그 모습, 또 한 번은 스와이프 플레이그라운드 가지고 앱을 기획하고 만들었던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AI 튜터 활용하는 것과 학습 대시보드를 사용해서 학생들의 진도 확인하고 멘토-멘티 짝지어주고 했던 것들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었을까요? 다들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사실 새로운 경험이었고 사실 멘토-멘티 정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학습 대시보드를 사용해서 멘토-멘티를 적절히 짝주는 건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어떤 학생이 잘하고 어떤 학생이 처지고 있다는 것을 교사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멘토멘티를 짝지어준다는 것, 이게 저는 사실 그런 환경을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신기했고요. 다음에 AI 튜터에 대해서도 사실 신뢰를 많이 가지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의 그 설문을 보니까 90% 이상이 AI 튜터에 대한 그 도움을 남에게 어떤 그좀 창피함 없이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도움이 됐다는 걸 보고 어쩌면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올 때 창피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많이 생각이 드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이 김송희 선생님 수업 감사드리고요. 다음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서울 장평중학교 이승엽 선생님께서 달려라 긍정 햄스터 로봇이라는 주제인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순서로는 서울 장평중학교 이승엽 선생님께서 달려라 긍정 햄스터 로봇이라는 주제로 윈도우를 활용한 국가 수업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 선생님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 장평중학교의 이승엽 교사입니다. 일단 지금 사회자분께서 제목을 되게 이제 힘들어 하셨는데 그만큼 힘들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달려라라는 것은 이제 러닝 게임을 이제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긍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학생들이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긍정 그리고 부정으로 나누는 인공지능 지도학습을 활용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햄스터 로봇은 피지컬 컴퓨팅 교구를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융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모든 것들은 이제 윈도우 기반에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 6개월 된 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6개월 정도 되면 말을 엄청 잘하죠. 그래서 지금 제 아들에게 일단 응원의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소리 좀 장평중학교 장평중학교 이승엽 선생님의 아들 이정우입니다. 오늘 아빠의 발표 주제는 달려라 긍정 햄스터 로봇입니다. 발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생성 이제 인공지능 툴로 이렇게 이제 제 자녀에게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만 이 내용이 이제 또 따로 이렇게 또 촬영되는지는 몰랐지만 이제 선뜻 흔쾌히 이제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입니다. 저희는 달려라 긍정 햄스터 로봇이라는 주제로 일단 가져와 봤고요. 이 이미지 또한 생성형 이미지 AI 도구로 일단 만들어 보았는데 지금 보시면 전혀 햄스터 로봇이랑 전혀 다르죠. 물론 달리는 건 맞는데 저게 긍정적이라고 보이기도 그냥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런 식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프롬프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주제에 앞서서 저희 학교 상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학교이고요. 작년부터 MS 기반의 플랫폼인 MS 팀즈를 채택해서 전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S 기반의 플랫폼과 더불어서 이제 서피스 고 3라는 이제 디벗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MS 기반의 플랫폼에 익숙해지는 데는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교육의 입장에서는 성취 기준, 즉 학습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목은 방과 후 수업의 사례를 가져왔고요.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반의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수업 형태는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진행되었고요. 총 5차시 정도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1차 시에는 달려라 긍정 로봇이라는 주제로 이제 기본 기능을 엔트리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시에는 달려라 긍정 로봇인데 이제 머신러닝 지도학습 모델을 적용해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구분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1차 시와 2차 시의 내용을 통합해서 본격적인 러닝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차 시에는 제목이 조금 바뀝니다. 달려라 긍정 햄스터 로봇이라고 바뀌는 것처럼 이때 학생들과 함께 피지컬 컴퓨팅 교구 중 하나인 햄스터 로봇을 적용하여서 게임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차 시는 방과 후 수업 특성상 요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이제 2학기 교과 시간에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적용하려고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기 유발입니다. 이 주제를 왜 가져왔냐면 러닝 달리기 게임과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 교구의 융합 주제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실제로 인터넷에 많이 검색해 보면 뻔한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햄스터 로봇을 가지고 군무를 한다던가, 길을 따라가는 라인 트레이싱을 한다던가, 미로 탈출을 한다던가, 이 햄스터 로봇을 가지고 수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그 주제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너무 진부해서 챗GPT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수업 주제를, 프로젝트 주제를 물어봤습니다. 러닝 게임과 피지컬 컴퓨팅 교구 중 하나인 햄스터 로봇을 가지고 경쟁형 게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햄스터 레이스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다 싶어서 이 햄스터, 물론 이 챗GPT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얘기하긴 했습니다. 물론 제가 받아들이는 그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눈여겨보았던 우측에 있는 이제 그 공룡 달리기 게임을 착안해서 저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햄스터 레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을 수업 주제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달려라 긍정 로봇 게임에다가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달려라 공룡 게임 같은 경우는 보통 장애물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장애물을 피하는 그런 형태의 러닝 액션 게임인데요. 요것을 이제 윤리랑 연계해서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요즘에 최근 악플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니까 저희가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실제로 장애물로 적용을 해가지고 긍정 단어는 먹으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부정 단어는 점프해서 피하면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고요. 이런 러닝 게임에 햄스터 로봇을 적용을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피지컬 컴퓨팅을 5, 6학년 때 실과 시간에 이제 하고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또 이제 학교 사정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난이도가 낮은 완성형 로봇인 햄스터 로봇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려라 긍정 로봇과 햄스터 로봇이 합쳐진 달려라 긍정 햄스터 로봇이 되었고요. 개발 환경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피스 고 3 기반의 디벗을 사용을 하고 있고 학교에 보관해서 조금이라도 더 교과 시간에 활용을 하려고 충전함을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피지컬 컴퓨팅 교구나 다른 것들이 더